이번 코너 동료 시민의 빡침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빡침 모신 분은요, 대전 뉴스 김기석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굿모닝 충청 티사이 프라이데이에서 평소에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한데 자주 못 봤어요. 잘 못 보셨어요? 이거보다는 IMTV가 더 유명하죠? 네. 네. 그 저희가 모신 이유가 그 사실 저희 방송에서 디트뉴스 24라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네. 그 사주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 전까지 사주였는데 뭐 그 얘기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근데 김정규 회장을 둘러싸고 예전에 기억에 타이어뱅크가 굉장히 큰 중견기업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 메인 스폰서도 했었었고 이렇게 훌륭한 기업인데, 이 김정규 회장이 재판을 받았어요. 네. 그 1심에서 유죄 판결도 받았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뭐 곧 항소심이 제기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취재 오랫동안 해오셔서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우선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거죠?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그 재판을 두 개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는 탈세 혐의로 본인이 피고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고, 2016년도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타이어뱅크의 탈세 혐의를 찾아내가지고 그 고발을 하니까 이건 탈세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고가 돼가지고 그 탈세 혐의를 부인하는 행정소송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일반 형사재판 그 탈세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네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탈세라고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보를 받아서 타이어뱅크의 전국에 각 대리점이 있는데, 그 대리점 점주들이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운영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인 개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탈세를 한 것으로 해서 2017년도에 그 재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길거리에 타이어뱅크 굉장히 많죠, 전국적으로. 그게 이제 각 지점들이 있는데, 네. 그 지점의 사장님이, 네. 그 점주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점의 점주가 아닌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의 소속 회사였다. 고용원이죠. 회사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주인인데,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서류상으로 하려면 본인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점주가. 그런 거를 이제 그 직원들하고 교묘하게 치밀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위조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김정규 회장의 소득이 그만큼 덜 잡혔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본인 소득인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 누진세율이 있고 하니까 세율이 확 음. 낮아지겠죠. 그리고 전국에 타이어뱅크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 그래서 음. 그 김정규 회장이 그거 말고도 또 자기가 회사에 돈을 대여해 줬는데 이걸 가져간다는 뭐 수법 같은 걸 동원해 가지고 네네. 회사 자금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죄질이 무겁나요? 변호사님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도 세법 전문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점 개수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탈세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형량도 적지 않게 1심에서는 선고가 그럼 어떻게 났어? 징역 4년에 네. 추징금 100억 원 나왔습니다. 엄청 세네. 센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징역 4년 이상이면 법정 구속을 시키는데 네네. 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그 추징금 100억 원? 네. 벌금 벌금 100억 원. 벌금 100억 원이면은, 벌금 100억이면 엄청 센 거 아니에요? 벌금 100억이라고요? 징역 4년도 센 거지만. 이건 추징 몰수는 별도였을 텐데 벌금 액수만 100억이면 상당히 큰 규모죠. 그런데도 법적 구속을 안 시켰다는 거 보니까 변호인들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네요. 변호인이 누군지 어때요? 1심에서 4년에 벌금 100억인데 네. 법정 구속은 안 하고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 어때요? 네, 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해요. 그럼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건데. 저도 변호사 좀 소개해 주세요. 1심에서 어쨌든 해서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김정규 회장은 항소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 항소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김정규 회장이 원고했다라는 그 행정소송, 그건 또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무기관에서 자기한테 탈세임으로 그 추징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자기는 탈세하지 않았다 하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1심에서는 일부 승소,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워낙 크니까 탈세임이 크니까 그 조금은 좀 감액을 해줬는데 어쨌든 원고 패소
그 세무서가 승리한 거죠. 그래서 2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게 탈세 혐의 재판하고 연관되는 게 뭐냐면은 그 변호사들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탈세 혐의 재판을 진행하자. 그래서 당시 그 소송을 하고 있는 검사 측에서는 단호히 반대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재판이 한 1년 정도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보자면은 국세청에서 김정규 회장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탈세를 했다라고 고발을 해서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이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김정규 회장이 이만큼 탈세한 게 아니다 내가 그래서 네. 행정소송을 했는데 이만큼은 아니라도 요만큼은 하지 않았냐라고 이게 판결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아주 그- 조금 감액됐습니다. 그 탈세액이 제가 그 언론 보도로 보니까 80억 원인가요? 그러니까 인정된 종합 게? 그러니까 그 인정된 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그게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로 나뉘어가지고 네. 60억, 40억 그 정도 되는 걸로 아, 알고 그 있습니다. 100억 정도? 네. 그렇게 해서 그 행정소송 결과가 그게 나왔어요. 그게 최근에 있었던 게 행정소송 2심 결과였죠. 네, 지난 2월 15일 날 대전 고등법원 행정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원고 패소. 그러니까 1심 유지. 예, 1심 유지돼서 네. 변호사 비용도 김정규 회장 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고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갖고 탈세 혐의로 이제 재판받았던 본인이 이제 피고였던 그거 1심이 행정소송 결과 보고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2심이요. 그러니까 2심이 그러면 항소심 이거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당시 재판장이 그 행정소송 결과를 보겠다고 하면서 변호인 측에다가 요청했던 게 뭐냐면은 그 행정소송 재판부에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라. 그래서 행정소송이 끝나면은 바로 탈세미 재판 2심을 속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속행이 되겠네요. 그? 네, 곧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지금 이미 항소심에서 행정소송이 원심 유지로 패소를 했다고 하면 뭐 형사 소송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에 영향이 미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형사 재판도 1심이 유지가 되겠죠, 아무래도.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그럼 법정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나요? 그럼요. 네.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 옛날에 뭐 대기업들 재판에서도 보듯이 징역 3년까지 내려서 집행유예 5년 뭐 그 정도면 최고다 그런 방법으로 좀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항소심 보통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우리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렇죠.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지금까지 굉장히 지연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칙대로라고 보면은 글쎄요, 뭐 다툴 것들이 특별하게 새롭게 나올 증거가 있지 않은 한은 그래도 올해 안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요? 재판이 처음부터 네. 시작되는 게 아니라 네. 재판을 하다가 중간에 네, 항소심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면 더 빨리 나올 수 행정소송 있습니다. 재판을 네. 보고서 속행한다고 한 거니까 네. 금년 한 해는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역의 중견 기업인데 이런 이제 큰 굵직한 사건으로 그 중형을 1심에서 어쨌든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이분이 이제 좀 더 주목받게 된 이유는 그 재판하는 도중이었나요? 그때 이제 디트뉴스 24라는 언론사를 인수했던 거였죠. 시기가 좀 비슷합니다. 그 디트 인수가 좀 빨랐고 그 다음에 그 재판이 시작됐죠. 근데 이제 이분이 디트뉴스 24를 인수한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디트 관련된 관계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그 본인 재판 관련된 기사들도 좀 삭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디트뉴스 24에서 그 기자들이 노조를 만들게 된 계기가 그 김정규 회장이 디트뉴스를 인수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재판 기사 삭제였습니다. 당시 뭐 여기서 실명을 언급하긴 뭐한데 디트뉴스 24 아니 디트뉴스 24 지상현 기자가 사실은 그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재판 기사를 가장 정확하게 많이 썼었는데 네. 김정규 회장이 인수한 다음에 그 재판 기사가 하나둘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노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김정규 회장은 디트뉴스 24의 주주이기는 하지만은 등기 이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 본인이 회장으로 있고 계열사처럼 그러니까 타이어뱅크 임직원을 디트뉴스 공동대표로 보내가지고 직접 지시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설사 경영진이라고 하더라도 편집권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를 삭제를 지시한다라든지 특히 뭐 이 타이어뱅크 관련된 기사 말고도 네. 그 김태형 충남도지사나 이장호 대전시장이 좀 불편해할 만한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대표적인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뭐 윤석열 정부의 뭐 정부처럼 대전시장이 운영된다는 그 김재중 부국장의 칼럼하고 그리고 그 김태흠 충남주사가 정무라인이 그러니까 외적인 데서 좀 작용해가지고 KBS 라인 뭐 이런 거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거하고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최춘규 대덕구청장이 그 관용 차량을 바꿨는데 그 기사를 썼는데 최춘규 청장하고 김정규 회장하고 뭐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기사가 삭제됐다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일들이 좀 있었고 디트뉴스 이스타에서 그래서 뭐 공대위도 꾸려졌었고 여러 일들이 있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말이었던가요? 갑자기 2월 말쯤에 그 김정규 회장이 이제 디트뉴스 이스타를 매각했다. 본인은 이제 완전히 손을 뗐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피디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전국 네. 대전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 피디님한테 연락을 받고 디티니스 기자들한테 물어봐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월 27일 날 김정규 회장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매각이 됐다. 그리고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있으니 3월부터는 새로운 주인이 와서 운영을 할 것이다. 그리고서 엊그저께 나머지 잔금까지 치르고 매각이 완료됐고 그리고 새로운 사장으로 그 최정복 전 한국일보 대전 충청 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그 새로운 대표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디트 구성원들하고 이제 상생을 잘 해보자 편집권 독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오늘 오후에 그 본인이 앞으로 디티니스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얘기를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디티니스 구성원들도 워낙 김정규 회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낫지는 않겠냐 그러면서 좀 제대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디트 얘기 여러 번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정규 회장의 그 디트뉴스 이스타 관련된 문제보다는 그 이전의 경영진들 언론인 출신이셨잖아요. 네. 그 대표께서 그 기업 하시는 분이 언론의 특성을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 네. 완충 역할을 좀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여전히 아쉽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변호사님 이 일련의 상황들 디트 쪽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돼가는 것 같은데. 저희 뭐 지난번에 특별 편성으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때도 제가 언급했는데 지금 PD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김정규 회장은 그 앞에 전면에서 일종의 중심적으로 이 편집권을 침해한 인물인 거는 맞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서 가려져 있는 말씀하신 그 실제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편집권 침해하는 것을 오히려 옆에서 도와주고 이랬던 경영진들이 지금 그쪽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분들 그만두셨죠. 다 그만뒀나요? 네. 그분들 그만뒀나요? 그만두셨고 새로운 대표가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럼 타이어뱅크로 이제 입사하시는 건가요? 아니 모르지 그거야. 타이어뱅크 리스타. 사직을 내신 건가요, 대표이사? 어떤? 그 두 분. 두 명은 당연히 그래서 새로 오신 신임 사장이 그 박길수 대표한테 계속 일을 할 거냐 물어봐서 하고 싶다고 회의석상에서 얘기해서 계속 고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안 그만두신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니 공동대표라서 박길수 대표는 원래 디티니스 구성원이었고 네네. 그 타이어뱅크에서 파견 나왔던 그분은 그만두셨고. 네, 회사로 복귀했고요. 그리고 언론 출신 분은 남아 계시는 네, 거고. 네. 대신 직급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볼 네. 여지가 있네요. 네, 뭐 디트 얘기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의 재판은 네, 올해 이제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사안도 네, 지역의 중견 기업이니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못하신 얘기 있으세요 혹시?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 다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궁금하신 거 있어요 두 분은 관련해서? 네. 없으세요? 네네. 예, 그럼 보내드리죠. 보내드리고 오늘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종 뵙겠습니다, 기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전뉴스 김기석 기자였습니다.